일제강점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단어만 들어도 아픔과 슬픔, 비통, 처절함, 비장함 등이 녹아든 역사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시기입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외교 사절단인 반크에서 일제강점기란 용어는 일본이 주체가 된 단어이므로 대일항쟁기라는 용어로 바꾸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영상에서는 아직은 생소할 수 있는 대일항쟁기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일항쟁기의 조선, 즉 대한제국은 대부분의 사람도, 동물도, 산천초목도, 이 땅에 존재하는 생물과 무생물, 무형과 유형의 모든 것들이 말살되는 그런 고통을 받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유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문화유산을 동시에 욕보이기도 하였고 때론 일본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발굴이라는 명목하에 도굴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의 문화유산을 일본으로 그리고 해외로 반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불국사의 다보탑도 이들의 만행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 대일항쟁기 당시 다보탑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시대와 종교를 초월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릴 적 수학여행 당시 한 번씩은 꼭 가보았던 추억의 장소로, 당시에는 눈여겨보지는 않았더라도 기억은 희미하지만 개인의 역사 속 한 페이지를 장식한 친근한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다보탑은 그런 불국사에 있는 석탑으로 8세기 통일신라 시대 만들어진 석탑입니다. 당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의 불국토의 세계를 구현했던 불국사의 주요 영역 안에 중심 건물인 대웅전, 그리고 그 앞쪽으로 석가탑과 함께 나란히 조성된 석탑입니다. 소위 통일신라 시대 일반적인 사찰 배치, 즉 가람 배치인 금당 하나에 탑이 2개인 2탑 1금당 방식인 쌍탑 가람 배치입니다. 대부분의 이탑의 형식이 동일하여 쌍탑이라고 부르지만 불국사의 이탑인 석가탑과 다보탑은 그 형태가 다릅니다. 석가탑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석탑의 전형적인 모습, 다보탑은 그와 다른 특수한 모습으로 그렇게 통일신라 시대,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석탑으로, 그리고 문화유산의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징성을 지닌 석탑, 특히 다보탑을 일본은 교묘히 이용합니다. 일본은 1934년 1월 일본 도쿄의 하라주쿠 오모테산도에 다보탑과 닮은 모습의 탑을 조성하였습니다. 실제 다보탑의 실측 도면을 활용하였으며 석재도 다보탑과 같은 화강암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탑의 이름을 이란합방 기념탑이라고 불렀는데 탑을 조성하고 일본의 구구단체인 흥룡회를 중심으로 사진첩이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탑 안에는 탑을 세운 목적을 적은 탑지를 넣었는데 한일 합방이 양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동아시아의 새로운 문명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찬탈했다기보다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도로 제작된 석탑의 모습을 한국 문화유산의 상징인 다보탑으로 제작했던 것입니다. 이 탑은 1970년대경까지 유지되었는데 한국인들이 서서히 그 존재를 알게 되면서 철거되었습니다. 그들은 쓸데없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잠시 철거했다가 다시 세우려고 하였다고 하니 지금 생각해도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편 불국사 다보탑과 동일하게 조성되었다는 이 탑을 자세히 보면 다보탑과는 달리 네 모서리에 사자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1970년대 경주박물관 야외정원에 세워진 다보탑 복제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불국사 다보탑은 현재 기단 위에 항구에 돌사자상이 있습니다. 다보탑의 돌사자상에 대한 언급은 일본인 학자 세키노 타다시에 의해 1904년에 발간된 한국 건축 조사 보고에서 확인됩니다. 책에는 다보탑 기단 모서리 4곳에 돌사자가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서 현재의 돌사자상의 숫자와 위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키노 타다시에 의해 1941년 발행된 조선의 건축과 예술에서는 듣는 바에 의하면 이 중 비교적 완전한 2구는 일본인 누군가에 의해서 일본으로 반출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그 누군가 중에 유력한 인물로는 한국 통감부 2대 통감인 소네 아라스케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조선의 건축과 예술은 1909년부터 1912년 사이에 조사한 내용을 책으로 편찬한 것인 점, 그리고 경술국치 바로 직전인 1910년 6월 3일 경주군청 서기관으로 부임한 일본인 기무라 시즈오의 회고록 중에서 내가 부임하기 전후 석굴불상 2구와 다보탑 사자 1쌍 등과 같은 기중품을 반환받아 완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내 일생의 소망이다 라고 적은 것으로 보아서 대일항쟁기가 막 시작되었던 전후 시기에 돌사자상은 일본으로 반출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보탑에 돌사자상이 2구가 남아있는 자료는 1916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발행된 조선고적도보 권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소설가 현진건이 1929년 동아일보 칼럼에 게재한 고도순례 경주에서는 2마리는 동경 모 요리점에 들어갔다고 하나 숨기고 내어놓지 않아 사실 진상을 알 길 없고, 1마리는 지금 영국 런던에 있는데 다시 찾아오려면 500만 원을 주어야 내놓겠다 하던가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기록의 내용을 보면 1929년 당시 다보탑의 사자상 한 구가 더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사자상 2구가 일본으로 반출된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한 구도 해외로 반출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서 다보탑을 지키고 있는 한 구의 사자상은 얼굴 부위가 파손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멀쩡했던 이 한 구의 사자상도 옮기려다가 파손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파손되어 있어서 외형상 온전치 못해 반출을 피할 수 있었는지 그 연유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1941년 조선의 건축과 예술에서 비교적 완전한 2구라는 표현에서 나머지 2구가 반출된 2구보다 완전하지 못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흐릿하지만 1916년 조선 고적도보에 실린 2구의 사자상 중에서 한 구의 얼굴 부분이 이상한 것으로 보아 그보다 파손되지 않은 나머지 한 구가 해외로 반출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파손되어서 반출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후 모로가 히데오의 1930년 기록을 통해서 남은 항구도 잠시 동안 다보탑이 아닌 불국사의 다른 건물의 동남쪽 처마 아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반출된 사자상의 행방은 묘연한데 우리에게 남은 이 파손된 항구의 사자상은 다보탑 모서리에 배치되어 있었던 사자상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보탑의 3마리 돌사자상의 반출로 온전한 모습을 잃은 다보탑은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심장을 잃었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대일항쟁기 일본인들에 의해 해체 수리된 다보탑, 그리고 다보탑에 대한 학계의 뜨거운 논란,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유산 프로파일링이었습니다.